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EBS 본사를 방문해 사교육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학생들을 괴롭힌 킬러 문항을 괴물에 비유하면서 이 평가의 본질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했나, 이게 정말 괴물 같은 그 문항들이다, 이런 이제 분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당국으로서는 철저히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대훈 기자, 네. 이 킬러 문항은 괴물 같은 문항이다. 이주호 부총리가 다시 한번 강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까? 네, 이주호 부총리가 오늘 EBS 본사에 방문해서 먼저 이 스튜디오와 편집실 보면서 수능 강의 제작되는 모습 바라봤고요. EBS 대표 강사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EBS 강사들은 이 킬러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교육 대책은 좀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걸 물어본 건데요. 지금까지 10년 넘게 EBS 강의를 해오면서 수능의 난이도가 점차 올라가는 걸 확인해온 이 대표 강사들이 보기에도 이 킬러 문항들은 정말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괴물 같은 문항이다, 이런 발언이 나왔던 겁니다. 발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존의 기출 문제와 비슷한 것 같지만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업그레이드되고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는 세대거든요. 또 그걸 해결하는 학생들을 구별하기 위한 또 정말 괴물 같은 문항들이 나올 것 같고. 네, 이게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심주석 강사의 발언이었고요. 국어를 담당하는 윤혜정 강사도 예전에는 강의를 준비하는데 2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고난도 문항에 힘을 쏟아야 되다 보니까 5시간까지도 걸린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하고 우리한테 왜 이러실까?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나올까? 이런 자조적인 말까지 나눈다고 합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교육당국이 그런 괴물들을 키워온 거나 다름없다며 거듭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발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육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괴물을 키워온 이제 그 책임이 있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부터 먼저 반성하자 하는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직원들하고 하고 있고요. 네, 교육당국이 괴물을 키워온 책임이 있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출제 방향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언급이 있었습니까? 올 수능에서는 킬러 문항만 핀셋 제거를 하겠다, 이 점을 다시 강조를 했고요. 킬러 문항 없어지면 그 다음은 준킬러 문항이다, 이런 말이 사교육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준킬러 강화하는 거 아니다, 이 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평가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다. 공교육에 충실한 학생들이 점수를 잘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럼 그게 어떤 문제들이냐, 이게 문제인데 다음 발언이 조금 실마리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문의 난도 혹은 지문에 들어있는 정보량,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해 주시거나 또 그때 EBS에 실려있는 비문학 지문들을, 독서 지문들을 활용해 주시는 게 이 윤 강사가 어렵지만 좋은 지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예 풀 수도 없게 꼬아놓은 문제 말고 난이도는 있지만 학생들이 제한 시간 안에 풀 수는 있는 문제, 그러면서도 모두가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변별력은 확보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게 아마 어렵지만 좋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내는 게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 킬러 문항 없어지면 물수능이다, 이런 불안을 없애려면 교육당국이 이번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꼭 찾아내야 하는 해법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EBS 수능 강사 그리고 학생들과의 간담회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오늘 간담회 참석자들 가운데서는 조금 전에 발언 들으신 EBS 국어 강사 윤혜정 교사 있었는데요. 윤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교육 대책이 발표되고 불안해하는 학생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서 화제가 됐습니다. 수능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기본과 개념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제대로 올바른 공부를 계속하면 된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또 EBS만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이현우 학생도 자리를 했습니다. 이 학생은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이 앞서 말씀드린 윤 교사의 강의에서 많은 격려를 받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이런 사례가 공교육의 본질이라면서 교육개혁도 좋은 공교육 교사들에게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공교육에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좀 이제 시작이 되면 저는 이제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네, 공교육이 다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 또 그 파트너로 EBS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 EBS를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나왔을까요? 이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에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교육개혁의 핵심이고 그 과정에 가장 소중한 파트너가 EBS라고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중학교 유료 콘텐츠였던 중학 프리미엄이 무료로 전환되면서 중학교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는 EBS 인공지능 학습 지원 시스템이죠. 단추의 개선된 버전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새로운 언급이 있었는데요. 모의고사나 수능이 끝나면 제대로 된 정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대입 정보가 공개되지가 않아서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몰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네. 문제였는데 이번 9월 모의평가 때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대입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EBS에 맡기는 걸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학부모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거 보면 계속 그게 학원에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이제 좀 킬러 문항을 다 제거하고 이제 그 학부모님들, 학생들 안심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좀 EBS랑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모의평가부터 도입될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주호 부총리는 또 사교육을 찾는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수준별 EBS 강좌를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자, 한편 국세청은 대형 사교육 업체들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는데요.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이 학원업계 수익 구조에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학교 수업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험. 이게 참 당연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던 원칙인데 이번 기회에 평가의 본질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